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역학적 시스템 첫 번째 시간 중력에 의한 시스템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힘의 종류 기억하시나요?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먼저 전기력입니다.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의해 인력과 청력이라는 것이 작용을 했고, 인력은 다른 종류 전기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만나면 인력이 작용한다. 그리고 청력은 같은 종류의 전기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인 플러스 극과 플러스 극, 그리고 마이너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만났을 때 작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력 보겠습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우리는 자석으로만 보았을 때 N극과 S극이 있고, 자기력도 전기력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청력이 작용한다. 인력은 다른 극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N극과 S극이 만나면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은 같은 극 사이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이기 때문에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이 만났을 때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걸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탄성력 보겠습니다.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용수철과 고무줄이 있죠. 쭉 늘리면 변형되었다가 가만히 두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력 보겠습니다.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물체가 지면에 있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하게 된다면 마찰력은 여기 표면에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이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력은 지구만 보았을 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힘의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과학에서의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이 얘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힘을 표시할 때는 영어로 N을 쓰고 뉴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뉴턴은 질량이 1kg인 물체의 속력을 1초 동안 1m/s 제곱에 가속시키는 힘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힘의 3요소를 통해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 3요소의 화살표 방향이 힘의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힘을 받게 되면 위에서 말했듯이 물체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 운동 방향이나 속력 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물체에 꼭 하나의 힘만 작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힘의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2개 이상의 힘이 작용한다면 각 힘들의 합을 우리는 합력 또는 알짜힘이라고 하고, 다른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을 했다면 서로 상쇄되는 힘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는 알짜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뉴턴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 보겠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것이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같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은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뛰어올 때 누구를 더 쉽게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가벼운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더 쉽겠죠? 그렇듯이 질량이 많이 나가면 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TVN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신서유기 보셨나요? 이번에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임 중에 붕붕붕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주고, 핸들은 자동차가 움직여야 하는 방향으로, 몸은 그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 경험하는 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게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승객들은 뒤로 넘어지고, 달리고 있던 사람이 돌부리에 발에 걸리면 넘어지는 것들은 모두 처음 하고 있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는 가만히 있으려는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고, 달리고 있던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부리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망치 자루를 바닥에 내려치면 망치 머리가 자루에 단단히 박히는 것도, 내려치기 전까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고 있던 망치가 갑자기 멈추면서 망치 머리는 계속 내려오려는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단단히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이 다를 수 있지 않나요?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건이 붙었죠. 알짜임이 0일 때이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걸 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인 운동은 무엇이냐? 바로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던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서 계속 가만히 있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운동하고 있던 물체,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던 물체는 힘을 받지 않아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또 힘을 받지 않아서 방향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아래에 등속 직선 운동을 속력 시간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이때 속력과 시간에 속력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의 넓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그 기울기가 바로 속력에 해당된다라는 그래프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뉴턴의 운동체 2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가속도를 과학적 정의로 본다면 1초 동안 속도 변화량 A는 작용하는 힘 F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공식이 F는 ma인데, 여기서 가속도의 법칙이기 때문에 가속도를 기준으로 m분의 F다 라는 걸로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과 속도 변화량을 보면 질량이 일정할 때 서로 미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을 조금씩 늘려주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똑같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보면 힘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질량을 늘려주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그만큼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속도의 법칙을 이어서 중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만류인력의 한 종류이고, 이때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구 중심적으로 가는 방향을 우리는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나타내는 크기를 무게라고도 합니다. 이 무게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질량의 9.8을 곱해준 값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지구 중심으로 멀어질수록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지표면 근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중력의 크기 F는 질량 m과 중력과 속도 크기 g의 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가속도 공식 기억나시나요? F는 ma, 가속도 a가 g로 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력도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질량은 같은데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다면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측정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달과 지구를 비교를 해보면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물체의 무게를 측정해보면 지구에서 측정한 값의 6분의 1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만류인력 보겠습니다. 만류인력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뜻합니다.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힘의 크기 F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수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G는 만류인력 상수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으로 지구에 작용하는 물체와 지구의 만류인력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지표면에 물체 하나가 있을 때 지구 중심에서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했을 때 이 물체의 질량은 M,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두고 만류인력 상수 G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F는 만류인력 상수의 거리 제곱에 지구의 질량과 물체의 질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지구 지표면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있고 물체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를 우리는 R이라고 하고 이 지표면에서 그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X라고 두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M2, 그러면 지구의 질량을 M이라고 두고 다시 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는 F는 만류인력 상수는 변화가 없고 이 거리를 R과 그만큼 떨어져 있는 관계의 제곱 그리고 지구의 질량과 그 물체의 질량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지구 중심 거리와 지표면에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 합도 표현을 해야 되지만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아주 미약해서 오차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구 중심에서의 거리로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변치 않는 값이 지구에서 물체가 떨어져 있는 값, 그리고 만류인력 상수, 지구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계산을 했더니 9.8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F는 9.8에 대한 질량인데 우리가 이 9.8을 뭐라고 한다? G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F는 mg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력에 의한 운동 보도록 해보죠.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들고 있는 물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서 아래로 놓기만 하고 물체의 중력이 작용하여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m/s씩 증가하는 낙하 운동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을 질량과 무관하게 중력과 속도 9.8m/s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위에는 9.8m/s인데 지금은 왜 9.8m/s 제곱인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는 속력이기 때문에 m/s였고 이번에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m/s 제곱이라는 것도 잘 구분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 모양, 크기와 상관없이 1초에 9.8m/s씩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깃털과 구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 중에서 깃털과 구슬을 동시에 낙하시켰을 때입니다. 구슬이 먼저 떨어지고 깃털이 더 늦게 떨어지게 되죠. 이것은 너무 가벼운 질량을 가진 깃털은 작은 힘에도 영향을 받아 천천히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구슬을 함께 낙하시키면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깃털을 방해하는 힘, 즉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력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질량, 모양, 크기 관계없이 같은 속력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공식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중학교 때 이미 배운 내용들의 연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한다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속력부터 보겠습니다.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때 속력의 방향을 함께 해준다면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간단히 표현을 해보면 속력 V는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 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 속력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평균이 빠져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고 중력 가속도를 보기 전에 등 가속도 공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속도입니다. 등 가속도에서 속력을 나타내는 공식은 속력 V는 V0 플러스 AT가 있습니다. 여기서 V0는 처음 속력을 나타내고요. A는 가속도, T는 걸린 시간입니다. 여기서 또 거리 S는 처음 속력에 대한 걸린 시간에 가속도에 대한 걸린 시간의 제곱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앞에 속력 기억나시나요?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력의 앞에 뭐가 빠져 있다? 바로 평균이 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균 속력을 보면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에 대한 나중 속력을 나눈 값이 평균 속력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공식이 되는데, 우리가 등가속도 속력에서 V는 V0 플러스 AT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V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해준다면 V0 플러스 AT가 이런 값이 되고 2분의 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준다면 이 S는 이 V0 플러스 AT에 대한 T값이더라.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력과 거리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는 지금 t가 안 보이죠? 시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여기에 각각 대입을 해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t는 v-v0에 대한 a 값이다. 이것을 각각 이 거리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s는 v0의 a분의 v-v0 그리고 2분의 a의 v-v0의 제곱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주면 위에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을 살짝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을 보고 앞에 중력 가속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보면 물체의 중력만 작용을 해서 1초 동안 물체의 속력이 약 9.8m/s씩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그래서 그 값을 9.8m/s 제곱, 이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기호를 G로 나타낸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부분의 넓이는 이동거리다. 이동거리를 S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연직 방향의 이동거리 S는 2분의 GT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속력과 시간 그래프는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약 9.8m/s씩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넓이를 우리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등 가속도에서 이동거리는 뭐였죠? S는 처음 속력에 대한 시간값의 2분의 1 AT 제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력 가속도,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어떻게 됐다? 처음은 들고 있다가 놓기만 했기 때문에 처음 속력 V0 값은 0이다. 그래서 이 값은 없는 것과 같고요. 그러면 남는 것이 2분의 1 AT 제곱인데 여기서 가속도는 무엇이라고 나타낸다? 9.8을 G로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자리에 G를 넣어주면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엔 자유낙하가 아니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보겠습니다. 지금 자유낙하도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제는 수평으로 던진다는 게 아주 복잡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원리만 알고 있다면 앞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평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분석을 해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두 가지를 분석을 한다면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직 방향은 앞에서 배웠던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수평 방향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이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우리 속력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있었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다. 우리는 그래서 V는 T분의 S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동 거리를 X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속력 V,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V0T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직 방향을 보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왔죠. 그래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9.8m/s이고요. 속력 V는 GT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거 뭐가 있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력 V는 처음 속력과 가속도에 대한 걸린 시간값이었다. 그 변화량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력은 어떻게 멈춰 있었기 때문에 제로, 그리고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 9.8m/s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GT가 된다. 그래서 V는 GT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를 보면 이동거리는 2분의 VT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는 2분의 1 GT 제곱이지 않았나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나왔을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우리가 앞에서 속력 V는 G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V에 그대로 GT를 넣어주면 2분의 GT 제곱값이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서는 공기저항을 무시하고 포물선 경로를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수평 방향은 힘을 받지 않는 속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고, 연직 방향으로는 정지 상태에서 중력만 받아 운동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속도 V0로 수평으로 던진 공은 중력만 받아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을 다르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클수록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는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에 관계없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즉 높이만 같으면 수평 방향의 속력과 관계없이 자유낙하하는 물체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